台湾한 번 더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월요일 시사평론입니다. 국내 유수의 정치 외교 경제 전문가 학자들은 부산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쿠알라룸푸르에서의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타이완에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11월 3일 국책연구원에서 깊이 있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11월 10일 오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주말 주간 시사에 이어서 2부를 진행하며 내용은 세션 1 패널의 주요 발표와 인터뷰에 이어 오늘은 세션 2의 패널 가운데에서 국립중앙경찰대학교 교수 겸 아태평화연구재단의 동리원 집행장, 국립진안대학교 동남아학과 왕원유애 교수의 발표를 위주로 하며 폐회사에서 발제자와 토론인 못지않게 종합평론을 한 전 외교장관 틴홍머 국책연구원 이사장의 견해를 공유합니다. 2020년 이래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무역 전쟁에서 안전, 지정학, 과학기술 등 각 방면으로 확대됐는데 동남아는 아태 지역 요충지로 미중 양국이 각축전을 벌이는 주요 전쟁터가 됐습니다. 이번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이래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 지역에 대해서 100% 약속을 재천명하며 태국과 캄푸치아 국경 분쟁을 해결을 했고 또 중국은 아세안 중국 자유무역협정 3.0 업그레이드 버전을 추진하며 경제 방면의 유대관계를 심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행동은 디커플링에서 실리적인 공존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변곡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따라서 동남아 국가들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현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전략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헤아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동남아는 지리적으로 남중국해의 요충지이며 공급망의 허브로 미중 양국의 경쟁 초점이기도 합니다. 18년도에서 20년 사이 미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중국보다 앞섰지만 2020년부터 중국이 1대1로를 추진하며 역전이 됐습니다. 중국의 대동남아 무역은 2020년도에 미화 5천억 불에서 2025년에는 미화 8천억 불을 훌쩍 넘어서며 중국은 동남아 국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경제 방면의 경쟁입니다. 이에 더해서 중국은 안보 분야에도 스며들고 있어서 동남아 국가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지 전략을 채택하는 동시에 각각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동남아학과 교수 왕원유애는 미중 경합 변화 국면과 동남아 국가의 전략 균형이라는 큰 틀에서 2020년 이래 미중 안전 경쟁과 동남아의 해지 전략 및 타이완의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타이완은 인도태평양의 관건적인 접속점으로서 직면한 도전도 있지만 기회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은 2020년부터 공급망에서의 탈중국화를 가속 추진했고 안보 방면에서는 동남아 지역에서 최전선에 위치하고 남중국해 해협과 타이완 해협에서의 지리적 연결점 역할을 하고 있기에 타이완은 자신의 방위 능력과 지역 안전의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비대칭 방어를 공고히 하고 경제 방면에서의 반드시 강인한 회복력을 구비한 실리콘 실드를 구축하고 단일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남향 정책 심화와 대미, 대일, 대유럽
인도 등 민주주의 경제체 공급 사슬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외교적 측면에서는 지역의 안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부각시키며 트럼프 2기에 미국 우선주의 앞에서 타이완이 버려지는 카드가 되지 않도록 자주성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세션 2의 평론인으로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연구재단 동리원 집행장은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는 10년 이래 자신이 본 가장 조화로운 분위기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 칭찬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국 시진핑의 언행 변화를 근거로 말한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라는 건 충돌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는 2012년과 15년 그리고 16년의 지역 분쟁 변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중공이 동중국해의 쟁의 위기를 야기했고 남중국해를 군사화했으며 타이완 해협의 긴장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에 아태 지역은 이미 냉전 시대가 진행된 지 10여 년이 된 상황이며 여기에서 지역의 경제협력체 등 기구는 지역의 조율이나 통합 또는 합의점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지 못했고 그동안의 성명이나 선언이 어떻게 언제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간표도 없었다는 예를 들며 매번 유사한 키워드만 반복되는 만남에 그치는 행사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과 국제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자간의 회의보다 미국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며 다자간 정상회의는 미중 정상회의의 장으로 탈바꿈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타이완의 입장에서 이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1년의 행사회의에 가장 주목했던 건 역시 미중 정상회동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타이완 의제가 논의됐는지에 신경을 썼습니다. 회의 후에 발표된 바로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은 타이완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경주 미중 정상회의에서 타이완이 거론되지 않은 건 중미 수교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즉 1979년 이래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리원 집행장은 사중전회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리원은 올 상반기 시진핑이 국제무대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하며 회동한 국가 원수들과 공동성명을 통해 원칙 준수를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올 하반기 에이펙 기간 미중 정상회의를 보면 시진핑의 날카로운 면이 사라졌는데 이는 사중전회에서 비록 시진핑은 기존의 세계의 직무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실질 권력은 없을 것이며 게다가 시진핑의 정책은 앞으로 대폭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책연구원 대홍마 원장은 폐회사를 통해서 미중 관계는 표면적인 외교에 더하여 우선은 반드시 미국 내부의 심각한 사회와 경제 등 여러 문제점들과 중국 내부의 재정, 실업 및 권력구조 변화 등의 문제들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미국의 대외 관계나 중국의 대외 관계의 결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들 국가 내부의 모순점들, 각종 문제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미중 정상이 국제상에서 발표하는 내용도 실제로는 그들 국가 내부와 연결된 것이라는 점은 상식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더욱 깊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미국과 중국은 질서 있는 디커플링을 진행 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100년의 마라톤 경기를 하는 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큰 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5년 전부터 신냉전 시대에 돌입하였다 등등 국내외
국제정치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고민하는 건 단지 위정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타이완도 대외 정책에 있어 지역성 국제기구에 참여하려고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은 UN도 다자간 회의도 다 쓸모없다는 태도인데 그렇다면 타이완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쌍변 관계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조건적인 국제기구 참여보다는 상대방의 고위층과 직접 대화하며 협상할 수 있는 실리적인 쌍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더 바람직한 처사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11월 10일 월요일 시사평론 시진핑과 트럼프의 회동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부터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까지 2부를 마칩니다. 취재 원고 작성 보도의 백종입니다. 감사합니다.